이번에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저희 세 가지 이슈를 예. 좀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는 아마 앞에서도 좀 다루셨을 것 같은데 크립토 위크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CPI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뭐 꾸준히 좀 얘기를 드려보다시피 실제로 시장의 수치가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를 좀 낙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세 번째 이슈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크립토 위크와 CPI 그리고 또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뤄볼까 하는데 우선 크립토 위크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 가격 대단합니다. 뭐 12만 3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뭐 지금은 뭐 소폭 뭐 숨고르게 들어간 상태인데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네, 이번 주가 이제 미 하원에서 지정을 한 크립토 위크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말씀 주신 대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도 상당히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장에서도 서클 같은 종목이 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가 미 하원 재정서비스위원회 그리고 하원 지도부에서 크립토 위크로 선언을 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화면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거치면서 이러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달러나 3개월 미만의 미 국채를 1대1로 준비 자산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게 되고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클래리티 엑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규제 당국을 CFTC, 그러니까 상품선물위원회 하에 감독 하에 좀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CFTC 같은 경우가 다른 뭐 증권거래 같은 경우보다는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자율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 CBDC 감시 국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금융 자율성을 조금은 높여주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세 개 법안이 모두 통과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세 개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고 표결까지 간다라는 것은 어쨌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언가 육성을 하고 미국이 가상화폐의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간밤에 토론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에 본회의 표결이 개시가 되고 17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 추가 표결,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안을 좀 논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팔로업이 나올 거기는 한데, 이번 주에 또 이제 실적 발표가 금융주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금융주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이 가상화폐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금융주들이 여기서 이제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 발표 당시에 아마도 이러한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훈풍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코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계속 말씀을 드려오다시피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여기저기로 좀 쓰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된 것들을 보면 확인하실 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비선호,
거기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채에 대한 불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편입을 시키면서 결국 미국채에 대해서 수요층을 확대를 시키고 금리를 안정을 시키고 경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위크 주간 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암호화폐 3법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지니어스 법안 자체는 이제 상원에서 다시 하원으로 돌아온 상태죠. 이거는 뭐 좀 논의가 제대로 될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뭐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의 이 CBDC 이 관련 내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준비해 주신 두 번째 변수로 또 CPI를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밤에 발표되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게 혹시라도 튀기라도 하면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네, 인플레이션이 리바운드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로 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6월 CPI 같은 경우가 이제 예.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 자체도 반등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같은데 5월 수치가 이제 2.4%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발표가 예. 됐고 6월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이 이제 2.6% YOY 그리고 0.3% MOM으로 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YOY 2.9% 그리고 MOM 마찬가지로 2.3%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0.3%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5월이라든지 4월, 3월에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관세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파월 의장은 여전히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요원하고 말씀 주신 대로 심지어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좀 대두가 되는 그런 예.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약간 낮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호재로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알베르토 부살렘 총재인데 예. 이분이 얘기하신 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했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 점점 더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6월 관세 가격 정가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연은 서베이 예.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격 정가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딜레이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소비 수요가 이전같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게 이유가 될 수도 예. 있고 혹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막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확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약간은 완화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예.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뭐 쇼크보다는 서프라이즈 쪽의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다이먼 CEO도 지난주에 금리 인상 확률 뭐 한 40, 5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남겼었는데 가능성이 그 정도로 클까요? 일단 이게 상당히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게 예. 관세라는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돼야 그에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연준이 과연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관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후퇴할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반등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까지는 기준금리를 아니다. 인상을 유발할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좀
꺼려하는 예. 스탠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끝으로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는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관세 얘기가 뭐 밤사이에 러시아를 향해서 뭐 100%가 또다시 나왔고 이 관세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또 잘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지지율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정치적인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는 부분이 협상의 도구로서 시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 높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은 이를 약간은 외면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의 시장 환경을 바라보면은 경기가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 예. 재정이 좀 강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음. 아무래도 좀 경기와 가격의 차이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걸 만약에 버블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버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 완화, 유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 아시겠지만은 비미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서는 모습들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방향 자체는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에 좀 나서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예.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와 관련해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석유 에너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또 SLR 규제 완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예. 감세안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소비 여력을 약간은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 규모의 700억 달러 규모의 AI와 에너지에 대한 투자 발표를 오늘 밤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이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고 더불어서 투자까지 좀 주도해주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결국 자산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그림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면 좋을 듯한데 지금 코스피 지수 뭐 대단하죠.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이제 8월 초까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 발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변동성 그러니까 조정폭이 깊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개인들이 좀 주가가 빠질 때 많이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 주말에 이제 JP모건에서 코스피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하면서 외국인 자금까지 마침 어제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여전히 좀 업사이드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쭉 끌고 가는 모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업종단에서 봤을 때는 뭐 AI와 관련된 이야기들, 훈풍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코스피 3,200 이게 뭐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